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습장 강의를 맡은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영어학 전공 서장국 교수입니다. 여기 특강에 참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특강은요, 어떤 깊은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욕심보다는 제가 이제 문화관 의사소통 영어학 전공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동과 동양과 서양의 의사소통 방법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9년 동안 실제로 이제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고 마침 또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비교는 미국 서구 문화 중에서도 미국 문화와 한국 동양 문화를 비교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공감이 되면 끄덕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개를 저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화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거리를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1966년에 제시한 미국 중산층에 대한 인간관계별 거리거든요. 이게 아주 고전적으로 아주 정말 많은 인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별로 거리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이 거리입니다. 자, 친밀할 때 여러분의 이성 친구라든가 아니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45cm 내외. 그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45cm 정도면.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보다 아랍 사람들은 되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비교로 담은 걸 보면요. 미국 사람과 아랍 사람이 서서 대화하는데 미국 사람은 한 45cm가 편한 거예요. 친밀한 거리라고 해도. 근데 아랍 사람은 그게 좀 멀어요.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다가오려고 그러고 거리가 당겨지면 이 사람 불편하니까 좀 뒤로 가고 여기 비디오에 담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은연중에 문화권마다 대화할 때 자기가 어떤 관계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이 정도 봐가지고 대화하면은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 나하고 아직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근데 한 이 정도 떨어져서 대화하면 되게 편하고 이걸 우리가 거리를 재지는 않잖아요. 내가 몇 센치 유지해야지.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가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는 때 이런 관계, 자기가 대화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인간관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빨리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정도의 거리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감의 이게 이제 프록세믹스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분야예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언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남학생들은 화장실을 가도 변기가 10개 있다. 그러면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비어있으면 맨 끝에 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맨 끝에 있는데 다 비어있는데 바로 옆에 가지는 않아요. 불편하잖아. 버스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자리가 비어있는데 널찍널찍 비어있는데 굳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 딱 앉는다. 이것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절한 거리가 있는데 이게 의사소통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대화하는 상대자를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의 수준이라든가 관심 분야 이걸 빨리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어라든가 스타일, 표현 방식이 이제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은 그래요. 왜냐하면 공대법도 써야 되고 경어도 써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어도 바꿔야 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없잖아요. 미국 사람은 제 할아버지한테 할 때도 그냥 밥 먹자 이런 얘기지 뭐 우리처럼 진지 잡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밥 먹어라. 밥, 식사, 진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먹다, 드시다, 뭐 잡수시다 이 동사도 해야 되고 그걸 또 결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이제 관계를 찾아야지 우리말에서는 적당한 이제 용어도 선택하고 표현이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랑 대화하는 상대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그 차이를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통 방식을 찾아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동과서의 소통상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느끼기에 이겁니다. straightforward attitude. 직설적인 태도. 이게 저는 동서양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인 것을 선호를 해요. 이게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가장 간접적인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모호합니다. 외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직설적인 태도, 이게 서양인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언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Don't you like apples? 사과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니? 부정의문문이에요. 그러면요, 부정의문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과 좋아하지 않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먼저 무조건 네라고 얘기합니다. 동의어. 얘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yes, 직역하는 거잖아요. Don't you like apples? 그러면 yes, I don't like apples. 이렇게 되니까 미국인들이 들을 때 저 사람 왜 말이 뭐야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yes라고 해놓고 안 좋아한다니? 근데 우리는 이게 말에서요 부정을 할 때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안 하고 일단은 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뒤에 본론을 얘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과 좋아하지 않니? No. 딱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I don't like apples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상당히 표현이 부정적인 그 말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좀 완충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간접적인 소통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소통상의 이제 두 번째 차이가 우리는 너무 대화할 때 주변 관계를 고려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미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그 그림이 두 개예요. 위아래. 이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위에, 아래 이 사람 행복하냐.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미국인들은 행복하다. 여기도 행복하다. 근데 일본인들은 여기는 행복하다. 여기는 행복할 것 같지 않다. 상당히 여기서 차이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 사람들은 이 자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이 자체를 봐.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주변 상관하지 않아. 이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건 주변도 행복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웃고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이게 별로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상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고려해서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표현이 좀 간접화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초상화를 보세요. 거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근데 서양 초상화는요, 문자 그대로 초상화라는 게 뭐예요? 얼굴이 포인트잖아요. 얼굴을 크게 해서 자세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초상화인데도 거의 전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 분위기를 고려하고 반면에 이제 미국인들은 거의 그 단도직입적인 포인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소통을 하랍니다. 이것도 재밌는 대화인데 이거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고 자체. 그래서 이걸 해결해요, 빨리.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빨리 맞춰야 되는데 복잡해. 관계가 내 사고가 났어.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사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막혔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못 가고 있고 직장 늦을 것 같고 내가 회사에 또 뭐 해야 되고 막 생각이 복잡해요. 이렇게 주변에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질 파생적인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이것까지 우리는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통할 때도.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문화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이 동양과 서양을 구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게 이 의사소통상의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제 문화를 구별하는데 이 자페니스가 맨 위에 있잖아요. 맨 위에 있을수록 고맥락 문화예요. 이게 한국하고 같습니다. 한국, 일본이 가장 높은 고맥락 문화고 가장 아래가 저만 스위스예요. 독일계 스위스가 여기는 완전 저맥락. 이 얘기가 뭔 말이에요? 고맥락은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은 내라고 했어도 그 컨텍스트를 봐야지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스위스, 저만 독일 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말로 구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찡그리면서 좋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좋다고 하면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맥락, 감정, 이런 걸 얼굴 모양, 목소리 톤을 볼 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스가 아니고 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뭘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나는 아닌데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변했거든요. 그 사이에. 저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10살 차이 나잖아요. 저하고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영광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변해졌지만 아직까지 주류가 동양사회, 일본, 한국, 중국에도 고명락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로 올수록 미국이 어딘가 보세요. 저명락에 속하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렇게 내려올수록 여기는 무조건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 우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뭐 본 적은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써요. 근데 말을 했으면 그냥 이쪽은 끝이에요. 우리는 말 가지고 사실 해결되면 해결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진짜 감정. 이게 가장 큰 동서양의 차이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모티콘을 누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기쁨의 이모티콘은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는 사용 안 해요. 왜? 힘드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해요. 슬픔의 이모티콘은 또 이렇게 해요.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우연이지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기쁨이나 슬픔 이 감정을 동양, 일본, 한국 사람들은 뭐로 표시하는 것 같아요? 눈이죠. 눈으로 말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를 해요? 네, 입으로, 말로 실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재밌는 게 우리는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말이 아닌 눈으로 표현한다는 거. 일본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재밌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말로 표현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기쁨 막 이제 수상하고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세요. 꼬박꼬박 말합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해요. 슬픔과 기쁨. 우리는 눈물, 눈으로 표현해요. 눈물이 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상에 우리는 말의 문화는 아니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구 사람들과 소통할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그래서 우리는 눈의 문화고 여기는 입의 문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격언이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말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높은 경지의 선이에요. 근데 서구 사회는 웅변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수사법, 말 잘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사실은. 파티를 가거나 어디 무슨 예식을 하면 무조건 스피치입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즐기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스피치 한다 그러면 다 자요. 졸업식 때 내비 특사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보세요. 무슨 대학 졸업식 특사한다느냐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봐요. 물론 유명 인사가 오긴 하지만 뭐 유명 인사가 온다고 해서 뭐 연설 뭐 좋아해요. 근데 진짜로 연설이 즐겨요. 저도 그래서 졸업식 특사 같은 거 스티브 잡스 같은 거 뭐 자주 봅니다. 진짜 감동이 와요. 얼마나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대통령 연설도 즐겨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한다.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상투적인 표현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 정서적으로 흥미를 못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이제 토크쇼라든가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구의 영향이죠. 지금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제 생각에 동양인들은 맥락을 중요시합니다.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억양이 어떤가, 목소리가 어떤가, 얼굴 표정이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서구인들은 텍스트 그 자체.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도 나타나는데 이건 실제 제가 받은 편지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록을 써서 내는 심사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렇게 오는데 딱 이렇게 와요. 합격됐는지 불합격됐는지를 첫 줄에 그냥 밝힙니다. 단도직입죠. We are happy to inform you that 데디아를 알려드리게 되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면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 아, 합격됐구나. 뭐, 당신의 논문 제목 뭐가 이렇게 밝혀질 때 억셉트 됐어 뭐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해요. 뭐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학회나 뭐 어디 논문 발표하잖아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이번 뭐에 좋은 논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뭐 지원을 해서 몇 편의 우수한 뭐가 발표됐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그래놓고 뒤에 가서 금번에 선생님의 논문이 이렇게 이제 발표하게 돼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때서 이제 안 돌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건 이제 합격인데 기분도 좋지만 떨어진 것도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우린 떨어진 건 진짜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떨어진 것도 맨 처음에 합격입니다.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데디아를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딱 두 가지씩이죠. 딱 포인트부터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분위기부터 다 잡은 다음에 감정을 이제 진정시키고 떨어졌어도 놀래지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끝에서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글을 쓸 때도 제가 레포트 제출할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자동차 이름에 대한 그 언어학적인 분석을 하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근데 첫 페이지가요, 2페이지까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류는 쭉 나와요. 서로 첫 페이지가 이 교통수단 19세기에 지금 2페이지 읽을 때까지도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자동차 이름에 언어학적 그 어원과 뭐를 내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그래놓고 이제 한 3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써서 이건 안 됩니다. 특히 서구인들과 소통할 때는 이건 안 됩니다. 처음에 나는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이름의 발음과 의미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한다. 처음에 딱 밝혀주는 게 서구인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보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하는구나. 근데 쭉 하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지도할 때는 2페이지 다 버리라고 했어요. 이제 3페이지 그 부분부터 이제 정리해서 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그게 불편해요. 서서히 분위기를 잡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닐까. 동양인들은 이제 편지를 보내거나 뭐 할 때, 만약에 서양인들의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인간 진독에서 학원비 얼마가 필요하니 힘드시겠지만 보내주세요라고 처음에 딱 밝히고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힘드시고 잘 안 되는 줄 알지만 일을 위해서 꼭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동양인들은 어머니 아버지 안부 묻고요. 날씨가 어떻고 또 요즘 어려운 거 근데 한 다음에 아이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요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딱 요거 보는 순간 얘가 물론 첫 두 줄만 읽어도 얘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명확하지 않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정민수 학생. 네. 전혀 공감하지 않는 표정인데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소통할 때? 저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어떤 대화할 때 본론 그 포인트부터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그래? S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래요? 저기는 성경과 학생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답답하다든가 느껴요? 네. 나랑 대화할 때 되게 답답하겠는데. 저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뜸을 들이고 쫙 분위기가 됐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는데 그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는 많은데요. 여러분 원래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신년은 아무리 영광이어도 좋은 인상을 못 봤습니다. I try to make it short. So I think it's good to start here.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갖죠. 뭐 아무거나 하실 얘기 여기까지 와보셨는데 내가 이 얘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 내가 아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좋습니다. 소통할 때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친구들과 소통할 때라든가. 소통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요,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일 지적받는 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특히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의 목을 건드립니다. 이게 예의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대화할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미국인들은?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예의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빤히 어른하고 이것을 쳐다보면 좀 버릇없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리 까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요, 거의 저를 많이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까는 귀에 눌려서. 이건 아직도,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문화적으로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게요, 이 시선처였습니다. 제가 8월 15일 날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한국에서 8월 15일 날 떠났는데, 미국 갔더니 8월 15일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15분 동안 강의를 해요. 신입생들. 뭐 카메라 설치하고 교수님들, 선배들 막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제가 했어요. 준비를 해서. 했더니 카메라도 않고 이제 그다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던 피드백이 뭐냐면 강의할 때 시선. 그냥 뭐 처음이고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적당히 뭐 이렇게 했는데 거의 예외 없이 사람마다 코멘트한 게 대화할 때 발표할 때 청중의 시선을 이렇게 응시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좀 못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지금 백석대학교 온 지 99년에 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이렇게 오래됐어도 강의할 때 제가 빤히 여러분 시선, 지금은 제가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친구들이나 윗사람하고 얘기할 때 시선,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편인가요? 이게 서구인들은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눈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상 보다가 잠깐 시선 돌리고 또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계속 쳐다보면 또 안 돼요.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 그리고 살짝 이걸 갖다가 어떤 예의적인 시선 회피라고 해요. 예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또 계속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쳐다보는 문화는 아닌데. 네, 옷이랑 맞출게요. 근데 이거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예. 네. 특별히 이거 기준의 동양인대 서양인이라고 말하셨잖아요. 예. 근데 서양 중에서도 약간 좀 동양에 가까운 소통 방식을 가진 나라나 그런 곳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어렸을 때 예. 원나라인 나라라는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는 약간 어디였지? 프랑스 쪽은 약간 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을 소통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지? 그래요? 그냥 그 책에서 읽었던 기억인데 식사 초대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처음 권유했을 때는 거절하고 한 2번 정도는 거절했다가 정말 갈 마음이 있다면 3번째 호응하는 게 예인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장부터 바로 호응하는 게 그래야 갈 수 있다고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던 것 프랑스가 같아요. 그 책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 식사 문화도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프랑스 여기 도쿄 보세요. 상당히 영국보다는 저명락이에요. 미국보다는 고명락이지만 독일 쪽은 뭐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요. 제가 아직 그 말 잘하셨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 여러분이 밥을 안 먹었어요. 늦게 이제 친구 집에 갔어. 친구 어머니가 아유 밥 먹었니? 그러면 안 먹었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아 먹었어요. 일단 그러지 않나? 근데 그래 먹었니? 하고 딱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뭐 먹었겠니? 밥 먹으라 또 한 번 정도 거절해요. 그러다가 그럼 뭐 그냥 좀 먹을게요. 뭐 이제 해서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한 번이에요. 물어봐서 먹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근데 프랑스가 그렇다니까 재밌는 저건데 물론 뭐 그게 100% 아니니까 이제 유형화 시킨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짜고짜로 밥 안 먹었지만 예의상으로도 한 번은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재밌네요. 프랑스가 그렇다는 건. 프랑스는 여기 도표상으로 뭐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남미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남미하고요. 그리스가 참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서양이지만 상당히 동양적인 문화. 그리고 아랍.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만 해도요, 우리 쪽하고 좀 가까워요. 근데 이제 영국 이쪽부터는 상당히 우리하고 이 맥락 문화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좋은 코멘트였어요. 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왜 서양이 뭐 이렇게 저맥락이나 직선적인 것 같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요. 동양 사회는 근본적으로 농경 문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관계 중심입니다. 다 알고. 그러니까 말을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요. 알아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굳이 안 해도 이게 정서가 통하기 때문에 또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굳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이 서구 사회는 거의 이 모바일 소사이티라고 하잖아요. 특히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이동하는 사회.
이동하는 문화입니다. 자기 동네에 좋은 대학 있어도 안 가요. 떨어지려고 본능적으로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라든가 소통할 때 저 사람이 내가 말하는 줄 알아야겠지 이건 기대하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구두로 표현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물론 서구 사회도 농경 사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양 사회보다는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화가